안녕하세요. 원예관리사 강의를 맡게 된 안혜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예관리사 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요즘은 식물이 대세이기도 하지만 식물이 주는 유익함이 다양하다 보니까 식물 관련 직업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도 많으시고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예관리사라고 해서 꼭 식물을 돌보는 일만 하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또 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식물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제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글을 씀과 동시에 또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원예관리사가 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식물로 어떻게 치유를 해가는 과정들을 또 많이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 안에서도 나와 잘 맞고 또 내가 좀 더 공부해서 발전시켜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한정된 분야만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신의 재능과 그리고 세상에 좀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맞춰가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예관리사라고 해서 내가 단순히 식물을 돌보거나 아니면 식물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식물에 관련된 그런 분야들을 또 넓게 알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또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예관리사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내가 어떤 분야들을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나 더 배우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눈을 조금씩 넓혀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예관리사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하시고 재미있게 학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원예관리사는 식물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사항부터 함께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반려식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저처럼 반려식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려식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반려식물 하면 어쨌거나 식물입니다. 자, 이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것도 많고 들어본 이야기도 많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체험한 것도 참 많죠. 먼저 저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나요? 먼저 식물이 주는 쾌적함이 있습니다. 자, 식물이 주는 쾌적함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우선 식물이 많은 여러분들 식물원이나 그 숲에 가보시면 어떠세요? 공기가 너무 좋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실내 생활에서 좀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 통풍도 잘 안 되고 이런 온도, 습도 같은 게 쾌적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물이 많은 곳에 가면 그런 어떤 불쾌함들이 쫙 해소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저희에게 이런 신선한 공기를 주고요. 두 번째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물이 있는 곳에 저희가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어떤가요? 그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상상을 해볼까요? 식물도 하나도 없고 어떤 좀 은은한 조명도 없고 그런 좀 칙칙한 막 시멘트밖에 없는 곳에 내가 생활하는 거랑 적정한 조명과 그리고 또 적정한 식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공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물들을 보고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느껴지죠.
자, 심리적인 안정감. 보기만 해도 식물은 저희에게 좀 편안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최근에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랬을 때, 책상 앞에서 내가 뭔가, 스크린을 보면서, 몰두했을 때보다는 훨씬 이렇게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죠. 식물에는 여러분들 특히나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 식물은 푸릇푸릇한 잎으로 우리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기도 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온난한 날씨가 되면 또 꽃으로 저희를 또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에게 생명을 돌보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요. 또 이런 생명을 우리가 관찰하면서도 굉장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새잎이 나거나 아니면 꽃이 피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았던 식물이 왕성하게 자랐을 때 그 변화들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관찰하는 기쁨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또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현실을 직시해야죠. 자, 식물하면 좋은데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말 정말 많이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지금도 저 식물 너무 좋은데 내가 키우려니 좀 겁이 나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물 초보자시라면 아마 그런 마음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식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식물 케어를 잘 못할 때도 참 많은데요. 이렇게 조금 식물을 자꾸 죽이다 보면 괜히 죄책감도 들고 내가 식물을 키울 자격이 있을까? 준비가 됐을까? 이런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누구나 경험한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식물을 함께 공부해 가시다 보면 이런 편견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은 조금씩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또 식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식물은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나요? 아니면 매일 물을 많이 주면 그러면 식물이 좋아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며칠마다 꼬박꼬박 줘야 하는 그런 규칙은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을 줘야 될까? 어떤 빛을 줘야 될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금손만 잘 키울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손이 잘 키우는 게 아니라요. 식물에 대해 알고 계신 지식이 많은 만큼 식물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치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식물을 많이 죽여봐야 잘 키울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것도 저는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노하우가 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물을 많이 죽여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펼쳐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축하받을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뭐 손바닥만한 식물부터 아니면 우리 키를 훌쩍 넘는 그런 식물을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신 분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식물을 키우기 좀 두려운데 이렇게 덥석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식물을 맞이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식물의 이름만 알 뿐 어떻게 키워줘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좀 식물 케어에 좀 미숙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어느 하나,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네, 그래서 누구나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퀴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우리 집에만 오면 죽은 식물들
대체 왜 죽었을까요? 네, 첫 번째, 식물이 처음부터 싱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뽑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뽑기가 좀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딱 식물에 대한 지식도 찾아보고 잘 관리를 했는데 이상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죽었다. 이랬을 때는 식물이 이 농원에서 왔을 때부터 뭔가 좋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네, 잎이 좀 멀쩡했는데 아마 뿌리가 상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해충이 같이 왔을 수도 있고요. 네, 요건 정말 운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런 경우에도 식물이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식물을 구매하실 때 잎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 식물은 또 집에 가져가거나 내가 어디 실내 공간에서 키울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관상 깨끗한 식물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집에는 원래 식물이 못 살아서 죽었을 거다. 와, 이 이야기도 정말 반반인데요. 만약에 우리 집이나 내가 식물을 들인 실내 공간이 불을 껐을 때 컴컴하다. 그러면 정말 식물이 그 공간에서는 잘 못 삽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통풍이 되지 않는다거나 자연광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곳은 정말 그 공간에서 식물이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가 너무 바쁜 관계로 식물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저 굉장히 찔린데요. 좀 일이 많고 아니면 생활이 바쁘다 보면은 나 자신을 좀 이렇게 관리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없는 식물에게 시간을 충분히 이제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우리가 식물에 부주의해질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식물을 죽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물을 많이 줘서.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거는요, 우리 정말 이 전 세계에 누구나 한번 식물을 죽여봤더라면 이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도 식물이 죽습니다. 그 이유는요, 잠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뿌리가 과습이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식물에 벌레가 생겨서, 이거 이제 정말 골치 아프죠. 벌레가 생겼을 때도 식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식물의 생명에게까지 막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존재들도 있지만 얘네들이 막 만약에 때로 습격을 했다, 식물한테. 그러면 식물이 버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에 우리가 해충이 생겼을 때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물이 죽을 수 있는 이야기가 벌써 5가지나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도 식물 박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물을 키울 때 조금 알아갈 수 있는 상식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예관리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우리가 실내 생활을 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팬데믹 이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더 많이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실내 생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우리가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자연에 대한 결핍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 안에 이런 시멘트 안에 좀 너무 삭막한가요, 표현이? 네, 이렇게 조금 자연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만약 너무 장시간 계속된다면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여러분도 실내 생활 너무 오래 하시다 보면 어떤가요? 좀 신선한 공기 마시고 싶은데
막 바다로 산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실내 생활에 대해 우리가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에 우리가 자연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등산도 가시고 공원 산책도 가시고 뭐 캠핑도 가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일 뭐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자연을 찾아서 우리가 멀리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실내로 들여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책상 위, 테이블 위, 아니면 뭐 거실, 뭐 우리가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 저희들이 이제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이런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느냐? 이렇게 비자연적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집, 학교, 사무실, 비자연적인 공간에서는 이제 피로감들이 있습니다. 이 피로감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 막 호흡기가 조금 건조해지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좀 피로감을 느낍니다. 자, 그 이유는 유해한 화학물질 건축 재료에 저희가 미미하게 또는 많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내 공기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식물이 이런 공기 정화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생활 사물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볼펜이라던가 아니면 뭐 복사기 프린터 아니면은 정말 문구용품, 뭐 옷 아니면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서 이런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 생활 습관에서도 우리가 조금 유해한 물질에 노출이 되죠. 그리고 실내에서는 조화조차 좀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조화라고 이제 한다면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화 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조나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려운 때가 많죠. 네, 이렇게 좀 우리 실내 생활들이 조금 삭막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이나 환기 부족 많죠. 우리가 사실 집에서도 이렇게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생활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뭐 미세먼지라던가 아니면 안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현관을 활짝 열어두고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기가 조금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비자연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 피로감에 의해서 식물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피로와 이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두통이라던가 몸의 피로감이라던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호흡기에 건조, 그래서 막 기침을 한다던가 이제 기관지에 조금씩 질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안구도 많이 건조해집니다. 아무래도 공기의 영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스크린 또는 핸드폰 많이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눈의 피로감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뭐 기침도 날 수 있고 얼굴과 피부도 굉장히 이제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 공기의 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다 보면 저희가 정신적으로도 좀 피로감이 같이 오잖아요.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축감도 들고 불안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우울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자연적인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자연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자연을 들일 수 있는 이 반려식물에 대한 호감 그리고 또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 반려식물들로 그러면 일상에 어떤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가? 앞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신체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면 신체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반려식물을 통해서요. 자,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와 나사 등 수많은 연구기관이 가정과 회사와 병원, 기업 등에서 1990년대부터 30여 년 이상
꾸준히 연구를 하셔서요. 숲이나 실내에 적절한 조경을 조성한 곳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났냐면 면역력이 향상되는 그런 공통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면역세포 활동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이 분야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수술 후에 식물을 본 환자들과 반대로 병만 보고 회복한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환자들이 입원 횟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회복이 빨라졌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진통제와 쓰는 아마 횟수가 줄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기증, 두통, 합병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연구를 계속해서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식물이 만병통치약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만큼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식물의 또 놀라운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신체적인 안정감을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으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사례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삼림육 실험에서 혈당량이 조절되었다. 네. 여러분들 숲에 가시거나 식물원을 산책하시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연구 결과를 꼭 이렇게 펼쳐보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리고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험했을 때 이런 신체적인 변화까지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졌다는 대학의 또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통과 호흡기관의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초록이 무성한 곳, 그쵸? 그리고 일광과 비슷한 폭넓은 파장대를 아우르는 조명을 조성했을 때 우리가 건강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할 때도 막 실내를 숲으로 우리가 당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식물부터 정말 내 책상 위에 정말 손바닥만한 식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식물에게 필요한 어떤 빛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시작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작은 숲을 넓게 만들어가면서 실내 환경도 좀 개선하고 우리 몸과 마음도 조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런 반려식물의 유익함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공간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갑자기 식물이 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해볼까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공용으로 쓰는 테이블에 우리가 화분만 중간에 하나 두어도요. 뭔가 이 공간을 조금은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대형 화분으로 큰 공간을 분리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분리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작은 테이블이나 작은 어떤 방을 누군가와 공간을 분리해서 쓰고 싶다 하시면 뭐 칸막이를 치셔도 되겠지만 그 자리에 대형 식물을 하나만 아니면 두세 개만 이렇게 두어도요. 약간의 소음도 줄어들고 그리고 저쪽과 이쪽이 조금은 나누어져 있다라는 그런 분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에 생기를 더해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곳에 이제 초록잎이 들어오면 공간에 생기를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미를 더해주는 역할들도 당연히 하겠죠. 네. 그래서 아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이런 인테리어 효과들이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서적인 안정도 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생명을 우리가 돌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번 식물을 내가 죽였는데 요번 식물은 왠지 좀 잘 크네? 내가 그냥 적당한 이런 관리법을 알아서 관리를 했더니 얘가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실함에서 얻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같이 증가를 하겠죠. 내가 꾸준히 식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었더니 내가 책임감 있게 뭔가를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구나 라는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습관을 가지시다 보면 그 생활에서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길러지시겠죠. 자, 이번에는 굉장히 유익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실내 공기 정화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실내 비자연적인 환경이면 공기가 삭막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식물들이 실내 공기 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개인 호흡 공간의 공기 정화가 가능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식물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작은 식물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딱 식물의 등장만 해도 훨씬 좀 생기가 돌죠, 공간에. 제가 만약에 요 작은 화분을 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생활을 한다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호흡 공간의 공기 정화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조금 이렇게 반경이 한 1m 내외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는 이 식물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에 얘를 하나 딱 두고 공기 정화가 된다 이러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 정도는 이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만큼의 그런 아주 극적인 효과는 당장 내지 못하지만 얘가 아주 적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키가 크고 또 잎이 넓은 식물은 우리가 많이 둘수록 이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해내는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식물로도 우리가 개인 호흡 공간의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 그리고 유해가스 제거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두고요. 자, 그러면 습도 조절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 식물은 우리가 이제 화분에 물을 주게 되면, 이 흙이 축축하기도 하지만, 이 잎을 통해서 식물이 산소를 또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이 호흡하면서 미미하나마 이렇게 수분을 또 공중에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물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실내 공기의 습도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해가스를 제거한다는 그 이야기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도 흡수를 하면서요. 이거를 줄기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는 다시 산소를 주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이 실내 공기 정화로서 아주 탁월한 식물의 유익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식물 하니까 벌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식물부터 하나씩 정말 쉬운 식물부터 시작하신다면 반려식물 생활이 점점 풍성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먼저 반려식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야 정말 너무너무 많았죠. 오늘 풍성했고요.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조금 기본 상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해 또는 편견, 식물에게 물을 많이 주면 된다, 이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또 희망적인 소식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실내 생활이 좀 길어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피로감을 몸과 마음으로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의 자연을 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어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고요. 반려식물의 이제 유익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뭐 공기 정화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인테리어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실내 환경들을 또 질적으로도 좋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신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넓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려식물에 어떤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을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